구독,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겉으론 모든 것이 안정돼 보이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라 손이 덜 가고 직장이나 사회적인 역할도 그럭저럭 궤도에 올랐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조금은 여유로운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도 더 깊어지지 않고 오히려 어딘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루는 무탈하게 지나갔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듯한 막연한 불안과 멍한 공허함이 가만히 앉아있는 순간에도 슬며시 고개를 듭니다. 그 감정을 누군가에게 말해보아도 쉽게 공감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좀 편해졌잖아.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지. 그 나이쯤 되면 다 그런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지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속은 자꾸만 텅 비어가고 있다는 걸. 이 감정은 단순히 나이 때문도 게으름 때문도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삶이 조용히 던지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중년의 공허함은 하나의 삶이 마무리되고 또 다른 삶을 준비해야 하는 과도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정적, 그게 바로 공허함입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자꾸만 밀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밀어낼수록 더 짙어지고 감정은 더 선명하게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지금은 잠시 멈춰 그 감정을 들여다봐야 할 시간입니다. 공허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좀 보자. 나를 다시 돌보자. 이 감정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당신을 부르는 목소리일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공허함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새로운 길로 이어갈 수 있을지를 조용히 나누려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어쩌면 당신이 더 단단해지기 위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을 품고 있든 그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중년의 공허함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 감정은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삶의 방향과 의미에 대한 조용한 질문입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았고 돌봐야 할 사람들도 있었으며 기다려주는 존재도 있었습니다. 삶은 늘 무언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역할들은 하나씩 줄어들고 관계는 점점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삶은 단순해진 듯 보이지만 그 단순함 안에서 자신이 어디쯤 서 있는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를 정체성 전환기라고 부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과 가정이라는 외부의 목표들이 삶을 이끌었습니다. 그 목표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거나 더 이상 큰 동력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안에서부터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내면의 전환을 준비하지 못한 채 그 시기를 맞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멈춘 듯 느껴지고 무기력함이 자리를 잡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감정을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불편한 감정은 드러내지 말아야 하고 힘든 마음은 감춰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자신을 눌러온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이제는 잠잠한 틈을 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익숙하지 않은 감정들로 조용히 뒤흔들립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공허함을 무상의 진실과 연결지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는 것은 없으며 어떤 것도 영원히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는 시기, 중년은 그 무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변화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고 성과를 내야 했고 속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결과보다 과정 속의 마음이 중요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삶의 궤도 자체가 바뀌는 전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전환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혼자 맞닥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감정을 다뤄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종종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버거워집니다. 하지만 공허함은 끝이 아닙니다. 삶이 새롭게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틈일 뿐입니다. 그 틈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본다면 그 안에는 새로운 자아가 자라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관의 태도처럼 공허함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수련입니다. 공허함은 말합니다. 너무 오래 참고 있었다. 너무 오랫동안 나를 외면했다. 이제는 나를 좀 봐달라. 그 목소리를 무시하면 우리는 자꾸 외부로 도망칩니다. 자극적인 콘텐츠, 불필요한 소비, 과도한 관계 속으로 몸을 던지며 내면의 공백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결국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진짜 위로는 스스로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허전하게 만드는지 그걸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회복의 문이 열립니다. 공허함은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이 질문은 중년이라는 시기가 아니면 결코 스스로에게 던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공허함을 억누르지 마세요. 이 감정은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다음은 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허함은 결핍에서 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무언가 부족해서 생긴 허기가 아니라 삶이 방향을 잃었을 때 조용히 떠오르는 내면의 신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막막해질 때 공허함은 마음 한구석에 천천히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는 흔히 공허함을 없애야 할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은 공허함을 덮으려 들고 그 덮음 속에서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에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방향은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이었니? 지금 그 삶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아야 한다. 공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말없이 속삭입니다. 이제는 멈춰도 된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도 괜찮다. 지금까지의 삶이 가족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천천히 배워야 할 시기입니다. 공허함은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관계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누구에게 기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 그 중심에 나는 있는가, 아니면 빠져 있는가. 사람은 연결을 통해 의미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나를 소외시키는 관계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부담일 수 있습니다. 공허함은 지금 내 관계의 온도를 점검하라고 말해줍니다. 나는 존중받고 있는가? 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나는 내게 정직한가? 이런 질문들이 차례로 떠오르기 시작하면 공허함은 버릴 감정이 아닌 길을 밝혀주는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허함은 불안이 아니라 여백이 됩니다. 여백이란 새로운 무언가를 채워 넣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공허함은 그 여백을 만들기 위해 마음을 정리하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물건을 비우고 방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듯 마음도 비워야 다음 삶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공허함은 그 비움의 신호입니다. 더 이상 성과 중심이 아닌 의미 중심으로 삶을 전환하라는 조용한 권유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느냐보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편안한지를 묻게 됩니다. 공허함은 그렇게 삶의 기준을 다시 정렬하게 만듭니다. 그 기준은 나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오랫동안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살아온 이들에게 필요한 회복의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관이라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 그 힘이 흔들리는 삶의 중심을 지켜줍니다. 공허함도 그렇게 그 자체로 바라보면 안에 여지가 있습니다. 그 여지는 밀쳐뒀던 감정, 미뤄온 진심, 회복되지 못한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씩 비추기 시작하면 공허함은 점점 그 얼굴을 바꿔갑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이제는 따뜻한 침묵처럼 느껴지고,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이 감정을 밀어내지도 붙잡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바라볼 수 있다면 마음은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공허함은 채워야 할 공간이 아니라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다음 삶으로 향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허함을 넘어 어떤 태도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조용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공허함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온 인생의 깊이만큼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감정입니다. 삶에 빈틈이 생겼다는 건 삶이 그만큼 진지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빈틈을 억지로 메우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빈틈을 조용히 바라보는 일이 삶을 더 깊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용은 상황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태도입니다. 공허함을 수용한다는 건 그 감정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겠다는 자세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그저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끼는 순간 뭔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바꾸고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려 하죠. 물론 그런 변화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내 마음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지쳤구나. 나는 지금 멈추고 싶구나.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그걸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용기. 그게 첫 번째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몸의 감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공허함은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몸에도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숨은 얕아지고 어깨는 굳고 가슴은 조여오고 피로는 쉽게 쌓입니다. 이럴 때는 몸부터 돌보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푸는 길이 됩니다. 아침 햇살 아래 걷는 시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연습, 이 단순한 행위들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마음을 정리해줍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입니다. 공허함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붙잡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오히려 나를 더 지치게 만든다면 잠시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항상 옳은 관계는 아닙니다. 편안해지는 관계,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 그런 관계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때론 누구와도 말하지 않는 시간이 가장 큰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삶의 리듬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 중심, 일 중심의 리듬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중심의 리듬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 리듬은 더 느리고 더 단순하며 더 조용해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 산책하고 천천히 밥을 먹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명상하거나 그저 가만히 있는 시간, 그 리듬 속에서 마음은 천천히 균형을 찾아갑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속 말을 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생각은 흘러가고 감정은 금세 사라집니다. 공허함도 그대로 품고만 있으면 어느 순간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글로 쓰고 기록하고 다시 읽어보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스스로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이 5가지는 공허함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공허함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조용하면 세상도 조용해진다. 이 말은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의 의미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회복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조금 더 나를 아껴주는 마음, 조금 더 나를 배려하는 선택, 조금 더 나를 믿어주는 시선. 그것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공허함은 천천히 조용한 평온으로 변합니다. 공허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익숙해지는 것. 그 익숙함이 곧 회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회복 이후 삶을 어떻게 다시 바라볼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 합니다. 공허함을 받아들이고 회복의 시간을 지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과거처럼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고 싶진 않습니다. 남들처럼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도 더 이상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의 삶은 나에게 어떤 의미여야 할까요? 이 질문은 중년을 통과한 많은 이들이 스스로에게 한 번쯤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이제는 삶의 궤도를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외부 중심에서 내면 중심으로,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가족을 위해 살던 리듬에서 나 자신을 위한 리듬으로. 이 변화는 당장 눈에 띄진 않지만 삶의 방향 전체를 조용히 바꾸는 내면의 전환점이 됩니다. 먼저는 하루에 한 번 내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시간. 그건 명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산책이나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 글을 쓰거나 음악을 듣는 일처럼 내게 맞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둘째는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기 위한 작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크게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내가 집중하고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순간들을 하나씩 쌓아가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 끼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먹거나 오늘 고마웠던 일을 짧게 적어보거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 그런 사소한 실천들이 삶의 밀도를 높여줍니다. 셋째는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연습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소유라는 가르침을 통해 비움에서 오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많은 것을 갖는 삶이 아니라 더 적게 소유하고 더 깊이 누리는 삶으로 향해야 합니다. 옷을 덜 사고 일정을 줄이고 불필요한 만남을 정리하고 생각을 간결하게 하는 일. 그렇게 삶을 덜어낼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넷째는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찾아보는 일입니다. 그동안은 해야 할 일에 밀려 좋아하는 것들을 놓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글을 쓰는 것, 무언가를 만드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조용히 자연 속을 걷는 것. 그 모든 작은 기쁨들이 이제는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내면의 연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은 배워왔지만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 선택을 존중하며 내 마음을 믿어주는 일. 그게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부터의 삶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공허함은 그 삶을 시작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 감정을 지나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새로운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걷는 이 길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조용하고 단단하며 조금은 느리지만 결국 가장 깊이 있는 길입니다. 이제는 나를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당신이 지나온 시간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지금 겉으론 모든 것이 안정돼 보이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라 손이 덜 가고 직장이나 사회적인 역할도 그럭저럭 궤도에 올랐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조금은 여유로운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도 더 깊어지지 않고 오히려 어딘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루는 무탈하게 지나갔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듯한 막연한 불안과 멍한 공허함이 가만히 앉아있는 순간에도 슬며시 고개를 듭니다. 그 감정을 누군가에게 말해보아도 쉽게 공감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좀 편해졌잖아.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지. 그 나이쯤 되면 다 그런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지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속은 자꾸만 텅 비어가고 있다는 걸. 이 감정은 단순히 나이 때문도 게으름 때문도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삶이 조용히 던지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중년의 공허함은 하나의 삶이 마무리되고 또 다른 삶을 준비해야 하는 과도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정적, 그게 바로 공허함입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자꾸만 밀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밀어낼수록 더 짙어지고 감정은 더 선명하게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지금은 잠시 멈춰 그 감정을 들여다봐야 할 시간입니다. 공허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좀 보자. 나를 다시 돌보자. 이 감정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당신을 부르는 목소리일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공허함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새로운 길로 이어갈 수 있을지를 조용히 나누려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어쩌면 당신이 더 단단해지기 위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을 품고 있든 그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중년의 공허함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 감정은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삶의 방향과 의미에 대한 조용한 질문입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았고 돌봐야 할 사람들도 있었으며 기다려주는 존재도 있었습니다. 삶은 늘 무언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역할들은 하나씩 줄어들고 관계는 점점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삶은 단순해진 듯 보이지만 그 단순함 안에서 자신이 어디쯤 서 있는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를 정체성 전환기라고 부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과 가정이라는 외부의 목표들이 삶을 이끌었습니다. 그 목표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거나 더 이상 큰 동력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안에서부터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내면의 전환을 준비하지 못한 채 그 시기를 맞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멈춘 듯 느껴지고 무기력함이 자리를 잡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감정을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불편한 감정은 드러내지 말아야 하고 힘든 마음은 감춰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자신을 눌러온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이제는 잠잠한 틈을 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익숙하지 않은 감정들로 조용히 뒤흔들립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공허함을 무상의 진실과 연결지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는 것은 없으며 어떤 것도 영원히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는 시기,
중년은 그 무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변화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고, 성과를 내야 했고, 속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결과보다 과정 속의 마음이 중요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삶의 궤도 자체가 바뀌는 전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전환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혼자 맞닥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감정을 다뤄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종종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버거워집니다. 하지만 공허함은 끝이 아닙니다. 삶이 새롭게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틈일 뿐입니다. 그 틈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본다면 그 안에는 새로운 자아가 자라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관의 태도처럼 공허함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수련입니다. 공허함은 말합니다. 너무 오래 참고 있었다. 너무 오랫동안 나를 외면했다. 이제는 나를 좀 봐달라. 그 목소리를 무시하면 우리는 자꾸 외부로 도망칩니다. 자극적인 콘텐츠, 불필요한 소비, 과도한 관계 속으로 몸을 던지며 내면의 공백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결국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진짜 위로는 스스로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허전하게 만드는지 그걸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회복의 문이 열립니다. 공허함은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이 질문은 중년이라는 시기가 아니면 결코 스스로에게 던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공허함을 억누르지 마세요. 이 감정은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다음은 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허함은 결핍에서 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무언가 부족해서 생긴 허기가 아니라 삶이 방향을 잃었을 때 조용히 떠오르는 내면의 신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막막해질 때 공허함은 마음 한구석에 천천히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는 흔히 공허함을 없애야 할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은 공허함을 덮으려 들고 그 덮음 속에서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에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방향은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이었니? 지금 그 삶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아야 한다. 공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말없이 속삭입니다. 이제는 멈춰도 된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도 괜찮다. 지금까지의 삶이 가족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천천히 배워야 할 시기입니다. 공허함은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관계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누구에게 기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 그 중심에 나는 있는가, 아니면 빠져 있는가. 사람은 연결을 통해 의미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나를 소외시키는 관계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부담일 수 있습니다. 공허함은 지금 내 관계의 온도를 점검하라고 말해줍니다. 나는 존중받고 있는가? 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나는 내게 정직한가? 이런 질문들이 차례로 떠오르기 시작하면 공허함은 버릴 감정이 아닌 길을 밝혀주는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허함은 불안이 아니라 여백이 됩니다. 여백이란 새로운 무언가를 채워 넣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공허함은
그 여백을 만들기 위해 마음을 정리하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물건을 비우고 방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듯 마음도 비워야 다음 삶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공허함은 그 비움의 신호입니다. 더 이상 성과 중심이 아닌 의미 중심으로 삶을 전환하라는 조용한 권유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느냐보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편안한지를 묻게 됩니다. 공허함은 그렇게 삶의 기준을 다시 정렬하게 만듭니다. 그 기준은 나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오랫동안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살아온 이들에게 필요한 회복의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관이라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 그 힘이 흔들리는 삶의 중심을 지켜줍니다. 공허함도 그렇게 그 자체로 바라보면 안에 여지가 있습니다. 그 여지는 밀쳐뒀던 감정, 미뤄온 진심, 회복되지 못한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씩 비추기 시작하면 공허함은 점점 그 얼굴을 바꿔갑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이제는 따뜻한 침묵처럼 느껴지고,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이 감정을 밀어내지도 붙잡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바라볼 수 있다면 마음은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공허함은 채워야 할 공간이 아니라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다음 삶으로 향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허함을 넘어 어떤 태도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조용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공허함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온 인생의 깊이만큼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감정입니다. 삶에 빈틈이 생겼다는 건 삶이 그만큼 진지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빈틈을 억지로 메우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빈틈을 조용히 바라보는 일이 삶을 더 깊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용은 상황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태도입니다. 공허함을 수용한다는 건 그 감정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겠다는 자세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그저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끼는 순간 뭔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바꾸고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려 하죠. 물론 그런 변화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내 마음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지쳤구나. 나는 지금 멈추고 싶구나.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그걸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용기. 그게 첫 번째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몸의 감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공허함은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몸에도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숨은 얕아지고 어깨는 굳고 가슴은 조여오고 피로는 쉽게 쌓입니다. 이럴 때는 몸부터 돌보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푸는 길이 됩니다. 아침 햇살 아래 걷는 시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연습, 이 단순한 행위들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마음을 정리해줍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입니다. 공허함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붙잡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오히려 나를 더 지치게 만든다면 잠시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항상 옳은 관계는 아닙니다. 편안해지는 관계,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 그런 관계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때론 누구와도 말하지 않는 시간이 가장 큰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삶의 리듬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 중심, 일 중심의 리듬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중심의 리듬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 리듬은 더 느리고 더 단순하며 더 조용해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 산책하고 천천히 밥을 먹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명상하거나 그저 가만히 있는 시간, 그 리듬 속에서 마음은 천천히 균형을 찾아갑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속 말을 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생각은 흘러가고 감정은 금세 사라집니다. 공허함도 그대로 품고만 있으면 어느 순간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글로 쓰고 기록하고 다시 읽어보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스스로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공허함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공허함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조용하면 세상도 조용해진다. 이 말은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의 의미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회복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조금 더 나를 아껴주는 마음, 조금 더 나를 배려하는 선택, 조금 더 나를 믿어주는 시선. 그것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공허함은 천천히 조용한 평온으로 변합니다. 공허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익숙해지는 것. 그 익숙함이 곧 회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회복 이후 삶을 어떻게 다시 바라볼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 합니다. 공허함을 받아들이고 회복의 시간을 지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과거처럼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고 싶진 않습니다. 남들처럼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도 더 이상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의 삶은 나에게 어떤 의미여야 할까요? 이 질문은 중년을 통과한 많은 이들이 스스로에게 한 번쯤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이제는 삶의 궤도를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외부 중심에서 내면 중심으로,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가족을 위해 살던 리듬에서 나 자신을 위한 리듬으로. 이 변화는 당장 눈에 띄진 않지만 삶의 방향 전체를 조용히 바꾸는 내면의 전환점이 됩니다. 먼저는 하루에 한 번 내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시간. 그건 명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산책이나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 글을 쓰거나 음악을 듣는 일처럼 내게 맞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둘째는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기 위한 작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크게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내가 집중하고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순간들을 하나씩 쌓아가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 끼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먹거나 오늘 고마웠던 일을 짧게 적어보거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 그런 사소한 실천들이 삶의 밀도를 높여줍니다. 셋째는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연습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소유라는 가르침을 통해 비움에서 오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많은 것을 갖는 삶이 아니라 더 적게 소유하고 더 깊이 누리는 삶으로 향해야 합니다. 옷을 덜 사고 일정을 줄이고 불필요한 만남을 정리하고 생각을 간결하게 하는 일. 그렇게 삶을 덜어낼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넷째는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찾아보는 일입니다. 그동안은 해야 할 일에 밀려 좋아하는 것들을 놓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글을 쓰는 것, 무언가를 만드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조용히 자연 속을 걷는 것. 그 모든 작은 기쁨들이 이제는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내면의 연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은 배워왔지만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 선택을 존중하며 내 마음을 믿어주는 일. 그게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부터의 삶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공허함은 그 삶을 시작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 감정을 지나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새로운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걷는 이 길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조용하고 단단하며 조금은 느리지만 결국 가장 깊이 있는 길입니다. 이제는 나를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당신이 지나온 시간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지금 겉으론 모든 것이 안정돼 보이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자라 손이 덜 가고 직장이나 사회적인 역할도 그럭저럭 궤도에 올랐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조금은 여유로운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도 더 깊어지지 않고 오히려 어딘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하루는 무탈하게 지나갔는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듯한 막연한 불안과 멍한 공허함이 가만히 앉아있는 순간에도 슬며시 고개를 듭니다. 그 감정을 누군가에게 말해보아도 쉽게 공감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좀 편해졌잖아. 이 정도면 괜찮은 인생이지. 그 나이쯤 되면 다 그런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있지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속은 자꾸만 텅 비어가고 있다는 걸. 이 감정은 단순히 나이 때문도 게으름 때문도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삶이 조용히 던지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중년의 공허함은 하나의 삶이 마무리되고 또 다른 삶을 준비해야 하는 과도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정적, 그게 바로 공허함입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자꾸만 밀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밀어낼수록 더 짙어지고 감정은 더 선명하게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지금은 잠시 멈춰 그 감정을 들여다봐야 할 시간입니다. 공허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좀 보자. 나를 다시 돌보자. 이 감정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당신을 부르는 목소리일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공허함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새로운 길로 이어갈 수 있을지를 조용히 나누려 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어쩌면 당신이 더 단단해지기 위한 준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을 품고 있든 그 감정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중년의 공허함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 감정은 내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삶의 방향과 의미에 대한 조용한 질문입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았고 돌봐야 할 사람들도 있었으며 기다려주는 존재도 있었습니다. 삶은 늘 무언가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역할들은 하나씩 줄어들고 관계는 점점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삶은 단순해진 듯 보이지만 그 단순함 안에서 자신이 어디쯤 서 있는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시기를 정체성 전환기라고 부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과 가정이라는 외부의 목표들이 삶을 이끌었습니다. 그 목표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거나 더 이상 큰 동력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안에서부터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내면의 전환을 준비하지 못한 채 그 시기를 맞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멈춘 듯 느껴지고 무기력함이 자리를 잡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감정을 참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불편한 감정은 드러내지 말아야 하고 힘든 마음은 감춰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자신을 눌러온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이제는 잠잠한 틈을 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익숙하지 않은 감정들로 조용히 뒤흔들립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공허함을 무상의 진실과 연결지어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는 것은 없으며 어떤 것도 영원히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는 시기, 중년은 그 무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시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변화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고 성과를 내야 했고 속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결과보다 과정 속의 마음이 중요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삶의 궤도 자체가 바뀌는 전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전환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혼자 맞닥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감정을 다뤄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종종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버거워집니다. 하지만 공허함은 끝이 아닙니다. 삶이 새롭게 바뀌는 과정에서 생기는 틈일 뿐입니다. 그 틈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바라본다면 그 안에는 새로운 자아가 자라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관의 태도처럼 공허함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 수련입니다. 공허함은 말합니다. 너무 오래 참고 있었다. 너무 오랫동안 나를 외면했다. 이제는 나를 좀 봐달라. 그 목소리를 무시하면 우리는 자꾸 외부로 도망칩니다. 자극적인 콘텐츠, 불필요한 소비, 과도한 관계 속으로 몸을 던지며 내면의 공백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은 결국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진짜 위로는 스스로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허전하게 만드는지 그걸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회복의 문이 열립니다. 공허함은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이 질문은 중년이라는 시기가 아니면 결코 스스로에게 던질 수 없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공허함을 억누르지 마세요. 이 감정은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다음은 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허함은 결핍에서 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무언가 부족해서 생긴 허기가 아니라 삶이 방향을 잃었을 때 조용히 떠오르는 내면의 신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막막해질 때 공허함은 마음 한구석에 천천히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는 흔히 공허함을 없애야 할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은 공허함을 덮으려 들고 그 덮음 속에서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에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방향은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이었니? 지금 그 삶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니?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를 보아야 한다. 공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말없이 속삭입니다. 이제는 멈춰도 된다.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도 괜찮다. 지금까지의 삶이 가족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천천히 배워야 할 시기입니다. 공허함은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관계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누구에게 기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애쓰고 있는지, 그 중심에 나는 있는가, 아니면 빠져 있는가. 사람은 연결을 통해 의미를 느낍니다. 하지만 그 연결이 나를 소외시키는 관계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부담일 수 있습니다. 공허함은 지금 내 관계의 온도를 점검하라고 말해줍니다.
나는 존중받고 있는가? 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나는 내게 정직한가? 이런 질문들이 차례로 떠오르기 시작하면 공허함은 버릴 감정이 아닌 길을 밝혀주는 감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허함은 불안이 아니라 여백이 됩니다. 여백이란 새로운 무언가를 채워 넣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공허함은 그 여백을 만들기 위해 마음을 정리하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물건을 비우고 방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듯 마음도 비워야 다음 삶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공허함은 그 비움의 신호입니다. 더 이상 성과 중심이 아닌 의미 중심으로 삶을 전환하라는 조용한 권유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고 얼마나 오래 함께 했느냐보다 그 관계 안에서 내가 편안한지를 묻게 됩니다. 공허함은 그렇게 삶의 기준을 다시 정렬하게 만듭니다. 그 기준은 나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 오랫동안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살아온 이들에게 필요한 회복의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관이라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 그 힘이 흔들리는 삶의 중심을 지켜줍니다. 공허함도 그렇게 그 자체로 바라보면 안에 여지가 있습니다. 그 여지는 밀쳐뒀던 감정, 미뤄온 진심, 회복되지 못한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씩 비추기 시작하면 공허함은 점점 그 얼굴을 바꿔갑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이제는 따뜻한 침묵처럼 느껴지고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만나게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이 감정을 밀어내지도 붙잡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바라볼 수 있다면 마음은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공허함은 채워야 할 공간이 아니라 잠시 머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다음 삶으로 향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허함을 넘어 어떤 태도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조용히 걸어가 보려 합니다. 공허함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온 인생의 깊이만큼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감정입니다. 삶에 빈틈이 생겼다는 건 삶이 그만큼 진지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빈틈을 억지로 메우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빈틈을 조용히 바라보는 일이 삶을 더 깊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용은 상황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태도입니다. 공허함을 수용한다는 건 그 감정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겠다는 자세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그저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멈춤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끼는 순간 뭔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을 바꾸고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려 하죠. 물론 그런 변화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밖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내 마음 안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지쳤구나. 나는 지금 멈추고 싶구나. 나는 지금 불안하구나. 그걸 억누르지 않고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용기. 그게 첫 번째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몸의 감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공허함은 마음에만 머무르지 않고 몸에도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숨은 얕아지고 어깨는 굳고 가슴은 조여오고 피로는 쉽게 쌓입니다. 이럴 때는 몸부터 돌보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푸는 길이 됩니다. 아침 햇살 아래 걷는 시간, 따뜻한 차를 마시며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연습, 이 단순한 행위들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마음을 정리해줍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입니다. 공허함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붙잡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오히려 나를 더 지치게 만든다면 잠시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항상 옳은 관계는 아닙니다. 편안해지는 관계,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 그런 관계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때론 누구와도 말하지 않는 시간이 가장 큰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삶의 리듬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 중심, 일 중심의 리듬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중심의 리듬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 리듬은 더 느리고 더 단순하며 더 조용해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 산책하고 천천히 밥을 먹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명상하거나 그저 가만히 있는 시간, 그 리듬 속에서 마음은 천천히 균형을 찾아갑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속 말을 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생각은 흘러가고 감정은 금세 사라집니다. 공허함도 그대로 품고만 있으면 어느 순간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글로 쓰고 기록하고 다시 읽어보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스스로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공허함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공허함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조용하면 세상도 조용해진다. 이 말은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의 의미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회복은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조금 더 나를 아껴주는 마음, 조금 더 나를 배려하는 선택, 조금 더 나를 믿어주는 시선. 그것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공허함은 천천히 조용한 평온으로 변합니다. 공허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익숙해지는 것. 그 익숙함이 곧 회복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회복 이후 삶을 어떻게 다시 바라볼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 합니다. 공허함을 받아들이고 회복의 시간을 지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과거처럼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고 싶진 않습니다. 남들처럼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도 더 이상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의 삶은 나에게 어떤 의미여야 할까요? 이 질문은 중년을 통과한 많은 이들이 스스로에게 한 번쯤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이제는 삶의 궤도를 바꿔야 할 시점입니다. 외부 중심에서 내면 중심으로,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가족을 위해 살던 리듬에서 나 자신을 위한 리듬으로. 이 변화는 당장 눈에 띄진 않지만 삶의 방향 전체를 조용히 바꾸는 내면의 전환점이 됩니다. 먼저는 하루에 한 번 내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시간. 그건 명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산책이나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 글을 쓰거나 음악을 듣는 일처럼 내게 맞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둘째는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기 위한 작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크게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내가 집중하고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 순간들을 하나씩 쌓아가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 끼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먹거나 오늘 고마웠던 일을 짧게 적어보거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 그런 사소한 실천들이 삶의 밀도를 높여줍니다. 셋째는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연습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소유라는 가르침을 통해 비움에서 오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더 많은 것을 갖는 삶이 아니라 더 적게 소유하고 더 깊이 누리는 삶으로 향해야 합니다. 옷을 덜 사고 일정을 줄이고 불필요한 만남을 정리하고 생각을 간결하게 하는 일. 그렇게 삶을 덜어낼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넷째는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찾아보는 일입니다. 그동안은 해야 할 일에 밀려 좋아하는 것들을 놓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글을 쓰는 것, 무언가를 만드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조용히 자연 속을 걷는 것, 그 모든 작은 기쁨들이 이제는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내면의 연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법은 배워왔지만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 선택을 존중하며 내 마음을 믿어주는 일. 그게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부터의 삶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공허함은 그 삶을 시작하라는 신호였습니다. 그 감정을 지나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새로운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걷는 이 길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조용하고 단단하며 조금은 느리지만 결국 가장 깊이 있는 길입니다. 이제는 나를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당신이 지나온 시간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